만약 우리에게 발각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놀이터였을 공간, 바로 딥웹에 대한 사건 사고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딥웹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딥웹, 흔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의 깊숙하고 어두운 공간. 이곳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유명 해커들이 파일을 대량으로 해킹해 판매하거나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 또한 존재하며,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의 개인정보는 물론 사용 중인 컴퓨터마저 좀비 PC로 만들어 조종까지 하는 사이트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해커들이 대량으로 파일을 공유한다니, 쉽게 말해 하나의 사건을 말씀드려보면, 모 대학교 사이버 교육 시스템 내에 개인정보가 어느 해커에게 해킹을 당해 유출되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딥웹의 하나의 사이트가 발견되게 됩니다. 바로 학생 찾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국의 다크웹 중 하나였습니다. 발견 당시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 2016년 3월 모 대학교 사이버 교육 시스템에서 해커가 총 4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해당 대학교의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으며, 개인 VPN 서버를 통해 다크웹을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단 몇 분만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인스타그램 해킹과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사이트 또한 존재합니다. 이처럼 아주 다양하고 위험한 사이트들이 많으며 의미스러운 사건 사고들 또한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일어났던 딥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제임스라는 남성이 호기심 때문에 평소 자신이 찾던 딥웹에 접속했다.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던 그는 블랙페이지라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곳은 시커먼 배경에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텍스트 링크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빨간색 링크를 클릭하면 범죄의 느낌을 풍기고 있는 수많은 링크들이 나타났고, 노란색 링크를 클릭했더니 비밀 결사의 채팅룸 이름의 링크를 담고 있는 페이지가 나타났다. 그는 비밀 결사의 채팅룸이라는 링크를 클릭했고, 이상하리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의 대화 상자가 나타났다. 동시에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이쪽을 응시하고 있는 가면을 쓴 인물도 화면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가 진짜 공포를 느꼈던 것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도 같이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이 가면의 남자가 그의 웹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들어온 생각에 창을 닫으려고 했지만 X 버튼이 사라져 있었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도 먹히지 않았다. 당황하고 있던 사이 스피커에서 한 남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지켜보고 있어, 제임스. 자신의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제임스는 PC의 전원 스위치를 누른 뒤 비로소 그 검은 페이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주 후 그의 집으로 발신된 불명의 편지가 한 통 배달되었다. 편지의 내용에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이야기만 보면 한 인터넷 사이트로 인해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의 이야기가 하나 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는 심상치 않은 느낌의 수많은 실험 리포트가 게재되어 있었다. 그 실험 내용은 인간이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인간은 통증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더욱 공포스러웠던 것은 이러한 실험 내용이 전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섣불리 딥웹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서 느껴졌다. 악질적인 사진이나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했던 한 남성은 사이트 내에 설치된 대화 상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사이트의 주인으로 보이는 한 인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다. 너의 이름은 마이클? 그리고 주소는 매사추세츠주 이로군. 실제로 이 남성의 이름은 마이클이었고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크게 놀랐지만 겉으로 태어난 척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닌데?
그리고 잠시 후 받게 된 답장에는 그가 살고 있는 곳에 아주 자세하고 정확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의 사이트를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름과 주소 모두 운영자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타이틀이었다는 점입니다. 알아보면서 이렇게까지 알아봐야 하나 싶은 사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징그러우면서 무서운 사진도 많이 봤어요. 트라우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 걸 그렇게 잘 보지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이야기 니지스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호기심이라고 해도 딥웹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정말 경고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